일단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책 이미 나왔죠. 말콤 글래드웰의 책입니다. 예.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작가예요. 좋아하는 작가죠? 타임지에서, 그러니까 시사주간 타임지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. 인간사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일화와 비사를 끌어내서 글을 쓰는 작가다. 그러니까 이게 극찬이네요. 표현하자면 우리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가죠. 알렉산더, 세종대왕. 위대한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이 있고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글래드웰은 그걸 잡아냅니다. 대단한 사람이네요. 그럼 이게 다 실화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흔히 기자들끼리 얘기하고는 이거 발로 썼다고 하는데 못 썼다는 얘기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를 발로 다 썼다는 취재하면서. 거죠. 기인이다, 모든 것들이 다 발로 발로 쓴 것이고 그러니까 말콤 글래드웰의 장점 중에 하나죠.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. 저는 그런 책이 제일 좋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써놔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말고 구체화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통해서. 느끼게 하는. 이거 특히 다윗과 골리앗은요, 이 한국적 상황과 관심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. 한국 사회가 갑을 관계에 어느 나라보다, 지금 어느 사회보다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. 사실은 이 책에 주는 이 제목부터가 네.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 아닙니까?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. 그럼요. 이 다윗과 골리앗 아마 이 전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렇죠.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내용 아닙니까? 그렇죠. 왜 돌을 썼죠. 언더독들은 승리하는가? 돌을 써서. 돌 써서 이긴 거. 돌로 정확하게 여기를 딱 맞춰가지고 쓰러뜨리죠. 정수리를. 돌팔매 장인이었어요. 아니었을 뿐 아니라 말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요. 좋아요. 해봐. 사실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랑 저랑 같은 역사책을 읽은 것 같아요. 지금 아직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 말콤하고 본인하고? 폴 크라즈벡이라는 사람이 쓴 바빌론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. 예. 이 역사를 보면은 이 돌팔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10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. 122.4km.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골리앗이 갑이고 다윗이 을이다.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. 사실 다윗은 총 가지고 나갔고 골리앗은 칼 가지고 나갔다.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된 갑이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. 다윗은 게임의 규칙을 바꿨던 거죠. 자신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바꿨어요. 그래요. 시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돌을 던지고. 그게 이제 을이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갑이 되어버린 거죠.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강점이 늘 강점이 아닐 수도 있다. 그렇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점이 무조건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. 이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얘기거든요. 이 책의 포인트는. 구체적인 공감 사례를 몇 개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. 네. 이 책 안에서요. 네. 이런 얘기가 있죠. 하버드 얼간이 하트윅 오스타. 하버드 대학교. 하버드 얼간이. 알죠. 상위권 대학이죠. 상위권 대학. 하트윅이라는 대학교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. 없어요. 하버드의 상위권이 일단 입학 점수가 높았을 건 분명하죠. 그렇죠. 하지만 졸업 때는 오히려 하트윅에 있는 상위권들이 훨씬 더 뛰어난 인재가 되어서 배출되더라는 거예요. 하버드는 졸업을 많이 못했다는 용두삼이가 많이 그렇죠. 못하고. 졸업도 못하고. 그렇죠. 맞아요. 사정이 쉽지 않았어요.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? 학기 때문에. 자신감, 자존감의 문제. 상대적 박탈감. 여기서 이제 때문이겠죠? 글래드웰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심리학 용어를 쓰거든요.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자기가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그 환경에 갔을 때 자신이 빛이 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하버드라고 갔어요. 평생 해본 적도 없는 꼴등, 뭐 과락 이런 걸 해봅니다. 너무 치열하게 잘하는 사람들하고 붙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용두삼이 안 된다는 용두삼이. 얘기죠. 아니 그래서 이 어떤 얘기까지 가냐면 자사고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게 갈 맞는 것이냐, 것인지 일반고로 아니 보낼 일반고에 것이냐. 아이들을 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갖다가 여기서 쭉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용의 꼬리가 이거거든요. 되시겠어요? 뱀의 머리가 되시겠어요? 저는 이거 쉽지 않다. 선택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. 뱀의 머리냐, 용의 꼬리냐.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진짜 큰 동물 꼬리 아니면 진짜 작은 동물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용의 허리. 그러면 용의 허리는 네. 을이잖아요, 결국. 그렇죠. 잘 생각해보세요. 맞아요. 네.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갑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. 다 머리가 되고 싶지. 나는 그래서 일반고를 가라고 그러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제일 뛰어났던 건 뭐냐면 자존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였어요. 난 뭐든 해도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이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6살, 7살 때 난 천재란 걸 알았어요. 본인이 이거 방송에 나가야 돼요. 잠깐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. 형님. 오케이. 얘기해봐. 확인해 줄게.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. 스스로가. 6살, 7살 때 이미 산우야 나가서 좀 뭐 장기자랑 같은 거 좀 해봐.
1시간을 떠들어요. 6살 때. 무슨 부가가치세 얘기를 막 해. 6살짜리가 무슨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천재지. 제가 5살 때요. 야, 배틀 들어간다. 좋아. 자, 배틀 해봐.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5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시장 앞에서 장사를 하셨고 간판들을 보면서 혼자 흥얼거렸어요. 5살 때. 그게 랩이었던 거야.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랩이었던 것 같아.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약점의 우리랑 강점의 분리하고 무슨 이게 상관이냐?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존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존감. 아, 일반고를 가서 자존감을 키워서 오히려 더 당당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는데 나한테 어울리고 나한테 자존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. 정찬호 씨한테 정말 예능감이 있는 사람한테 수학 공부하라고 했어봐요. 안 맞는 옷이죠. 그렇죠.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나한테 어울리는 길을 찾아가는 거. 그게 글래디웰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단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 중간이라도 가라는 거죠. 용 허리, 꼬리라도 가라. 그게 안전하다. 그 아들을 낳 사실은 그게 의례 있자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평생 의리인 거예요. 아니 검수 씨는 자사고를 갈 실력이 됐었죠. 네, 저는 뭐 제고도 남았죠. 네, 대구도 대구도 남아. 대구도 고등학교 나왔죠. 때 뭐 전국 석차를 따질 만큼. 그러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사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하버드 가서도 자기가 상위 1%, 상위 10%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가라. 아무 문제 없어요. 가라.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쉬운 길로 가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경 또는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도 자기한테는 굉장한 선물이 될 선물일 수 수도 있다. 있는 거예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인간은 결핍이 필요하면 성장하거든요. 그렇죠. 글래디웰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. 그 맛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예시하는 게 이 난독증 이야기인 거죠. 그러니까 다빈치, 뭐 에디슨, 피카소, 뭐 톰 크루즈는 유명하고요. 난독증 환자인 것이 또는 뭐 존 체이머스라고 시스코 회장이 있습니다.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못 읽어요. 글을 못 읽는 어떻게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문맹이 아니고 안 보인다는 뭐 건가요?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가나다라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이 안에서 글래드웰이 제시하는 사람은 데이비드 보이스라고 하는 미국인인데 난독증입니다. 근데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.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내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찾아내죠. 어떻게 찾아냈죠? 암기력이었죠. 관찰력과 암기력. 그렇죠. 자기한테 유리한 노래판으로 가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류를 조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 변호사, 쉽게 얘기하면 말싸움을 하는 변호사로 가죠. 결핍을 못 이겨내면 을로 남는 거예요. 근데 결핍을 이겨냈을 때는 초울트라갑이 될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꼭 결핍을 이겨내는 어떤 자존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맞는 말씀이세요. 어쨌든 이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외국 사례들이 많고 외국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. 그러나 차분차분히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. 완벽한 슈퍼갑은 없고 완벽한 강자가 없고 패러다임을 바꾸면 나도 완벽한 약자는 아니다. 그리고 이런 결핍을 이겨내보면 어떨까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2015년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합니다. 자, 이 책의 생명줄은 뭡니까? 이 책의 생명줄은 89쪽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. 네. 우리는 가장 명성 있는 기관들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좀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지는 않는다. 맞아요. 그게 이제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. 지금이면 대기업일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나한테 어울리고 나한테 자존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어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갑을 관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싶었어요. 와.